안녕하세요. 오나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분의 내분과 외분, 교과서 113쪽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제목에 선분의 내분과 외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오늘은 내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한꺼번에 두 개를 배우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고 내분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공식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내분, 외분을 한꺼번에 다 배우시는 것보다는 내분을 오늘 하고 외분을 다음 시간에 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의 내분과 외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탐구활동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분을 내분한다. 이런 표현을 이번 시간에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건데 내분 뭐냐면 얘들아 이 분이라고 하는 게 나눠줄 때 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배분, 분배 작업, 분배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 그 분이야. 나누는 거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두 점을 연결해서 생긴 선분을 그 안쪽에서 나누는 거예요. 뭔 말이요? 자,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점이 하나 있고요. 쭉 여기 이제 점이 또 하나가 있어서 두 개의 점을 연결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선분이 생겨요. 근데 그 선분을 예를 들어 우리가 절반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강 그려서. 여하튼 절반으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무엇라고 얘기하느냐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해서 생긴 선분을 딱 반이잖아요. 1대 1로 나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선 좀 유식한 표현으로 내분한다. 이런 표현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내분이에요, 여러분. 선분의 안쪽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선분을 나누는 거죠. 내분입니다. 내분이에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내분만 다루기로 했지만 선분의 안쪽에다 점을 찍는다는 게 무슨 의미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A와 B를 연결한 요 선분 있잖아요. 이 선분을 쭉 연장을 하는 거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연장을 해가지고 연장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분을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겠죠. 직선으로 쫙 좌우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점을 찍는 거야. 똑같은 거리, 요거 이제 반으로 나눴잖아요. 요 길이만큼 한 칸 더 가가지고 점을 찍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뭐냐면 A와 B를 연결한 선분의 안쪽이 아니라 지금 요 연결한 선분의 바깥쪽에다가 점을 찍었잖아요. 얘는 뭐냐면 외분이야. 얘가 외분이에요. 내분과 외분, 안쪽을 나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안쪽을 나눈다, 바깥쪽을 나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뭔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분, 외분을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해봤어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을 연결한 선분의 안쪽을 나누는 거예요. 그건 내분이고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쫙 더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길게 만든 다음에 두 점의 바깥쪽 있죠.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바깥쪽에다 점을 찍어서 무언가를 나타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깥쪽에 찍었을 때는 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 때 지금 요거 이제 필요 없는 것은 지우고 이런 것은 지우고 외분에 대한 정보는 지우고요. 내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A와 B를 연결한 선분의 절반을 찍고 그것을 내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얘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1대 1로 내분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A와 B를 연결한 선분은 이번에 마찬가지로 내분을 할 건데 여기가 딱 절반이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3등분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도 내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3등분을 굳이 한 이유는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점을 지금 내분점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내분은 내분인데 이건 어떤 내분이냐? A로부터는 한 칸 떨어져 있고요. B로부터는 두 칸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A와 B를 한 칸, 두 칸이죠. 1대 2로 내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1대 2로 내분한다. 대강 감이 오니 얘들아?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A와 B를 연결한 선분을 내분할 건데 두 칸, 괜찮아요? 이쪽으로부터는 세 칸. 이렇게 오도록 내분을 하는 거야. 나누고 싶은 거야. 제 머리 때문에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A로부터는 두 칸 떨어졌고 B로부터는 세 칸 떨어졌기 때문에 얘도 A와 B 사이를 내분하는 것은 맞는데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인 것 같아? 그치. A로부터는 두 칸, B로부터는 세 칸. 그러니까 얘가 2대 3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런 거야. 그래서 A와 B를 내분한다라고 하게 되면 A와 B를 연결해 놓은 선분 안쪽에다 점을 찍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거리가 A로부터 B로부터 얼마인가를 가지고 몇 대 몇으로 내분했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그림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화 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부터 제가 공식을 유도해 드려 볼게요. 교과서 우리 113쪽에 보시면 지금 113쪽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금 유도가 되어 있어요.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유도를 해드려 볼게요. 자, 갑니다. 좀 넓게 쓸게요. 넓게 쓰자. 여기다가 해볼까? 미안해요. 이쯤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쯤에다가 지금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를 수직선 보통은 수직선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놓고 A라는 점이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B라는 점이 여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A와 B를 연결한 선분이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을 1대1, 2대3, 5대7, 12대1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분한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길이를 각각을 2대1도 좋고 3대2도 좋고 다 좋은데 일반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M 대 N이라고 놓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비례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가볼게요. 요 길이를 구하고 싶고 또 요 길이를 구하고 싶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5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니? 3이잖아. 어떻게 구해? 뒤쪽에 있는 좌표에서 앞쪽에 있는 좌표를 빼가지고 구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들을 좀 설정해 볼 건데요. A라는 점의 좌표를 x1, 여기로 따지면 2 같은 거죠. 그 다음 B라는 점의 좌표를 x2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교과서에선 X라고 했는데 저는 스몰 p라고 놓겠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m 대 n이라고 했잖아. m 대 n이잖아. m 대 n이잖아. 길이가요. m 대 n인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길이를 구하시면 이 5에서 2를 빼는 거라 그랬지? p에서 x1을 빼실 수 있어요. 맞니? 마찬가지로 x2에서 p를 뺄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혼란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한 얼마라고 할까? 7이라고 하자. 그리고 내분을 어디다가 내분점을 찍었냐면 3에다가 내분점을 찍었다고 쳐요. 그러면 실제 길이는 3에서 1을 뺀 거니까 여기 실제 길이가 여기가 2고요. 괜찮니? 실제 길이 7에서 3을 빼게 되면 여기 실제 길이가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과 7을 2대 4로 우리가 지금 내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례식을 배웠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이것을 2대 4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1대 2라고도 쓸 수 있니 얘들아? 그런 거니? 얘랑 또 같은 게 10대 20 같은 것도 1대 2라고 할 수 있고 3대 6, 그 다음 15대 30 이런 것도 모두 1대 2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실제 이쪽으로 오셔서 실제 길이는 P에서 X1을 뺀 값, 그리고 X2에서 P를 뺀 값인데 이것을 약분하다 보면 M 대 N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비례식을 가져다 놓고 같다고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실제 길이와 그 비율을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등으로 연결했다. 이거 비례식 푸는 방법. 내항 곱하기 기억나니? 외항 미지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복잡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 점과 이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뭘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 점과 이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좌표 뭐야? P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P야 얘들아. 정신을 바짝 차려. 전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P를 구하시는 거예요. P. 자, 해보자. NP-NX1 MX2-MP P를 구하려고 하니까 P가 있는 것들끼리 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저는 요 앞쪽에 마이너스 있는 거 싫어해. 이제 선생님 취향 파악할 때 됐지? 그래서 이쪽으로 다 넘기는 거야. 그리고 P가 없는 애들은 저쪽으로 다 넘겨요. 이렇게. 자, 이것을 P로 묶어낼 수 있죠. 느낌 오니?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 M 플러스 N으로 양변을 나누실 수 있어요.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내분점의 좌표 쉽게 구하실 수가 있다. 괜찮겠니? 자, 두 점에 잘 봐봐.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두 점의 좌표가 보통 문제에서 주어져요. 두 점의 좌표가 문제에서 주어지고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그때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실제 거리는 이만큼이고 이것을 기약분수? 뭐라고 표현하지? 약분이 다 된 상태로 표현하면 이제 M 대 N인데 이 비례식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M, N, X1, X2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얘들아. 요 모양을 한번 봐. 마음을 열고 이 모양을 한번 봐. 지금 M 대 N이잖아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M, N이 순차적으로 나와요. 위쪽도 보시면 M, N이 순차적으로 나온다. 거기에 X1, X2까지 순차적으로 나오면 좋긴 한데 그거는 무리고요. 지금 앞쪽에 있는 M과 뒤쪽에 있는 X2가 곱해져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N과 앞쪽에 있는 X1이 곱해져 있어요. 요 형태 기억하시기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내분점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아, 두 개 더해서 밑에다 쓰고 M을 앞에다 N을 뒤에다 쓰는 거야. 그런데 M이랑 곱해지는 것은 X1은 아니고 X2라는 거지. 이런 형태예요. 암기하시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과정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내분점의 좌표 이렇게 구한다. 얘가 교과서 114쪽에 나와요. 자, 교과서 114쪽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14쪽을 보시면 이쪽에 나오죠. 이쪽에 수직선 위에 선분의 내분점 해가지고 봅시다. 자, X1과 X2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M 대 N으로 내분? 그럼 MN, MN 순차적으로 쓰시고 다만 M과 X1 아니고 X2를 교차해서 곱해라. 식 자체는 어려운 모양은 아닙니다. 그쵸? 자, 문제 1번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1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수직선 위에 두 점, 마이너스 1이랑 4가 있네. 마이너스 1이랑 4가 있어. 마이너스 1과 4가 있고, 이 두 점을 2대 3으로 내분했으면 좋겠어요. 2대 3으로 내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둘이 더하는 거라며, 내분점 P의 좌표는 2 더 X라고 할까요? X의 좌표는 2 더하기 3 하시고,
2랑 3을 그대로 이제 쓰시는데 다만 2와 4를 요렇게 8 괜찮아요? 그리고 3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이제 곱하셔야 된다는 거야. x자로 곱해달라. 그럼 5분의 8 마이너스 3 해가지고 5분의 5가 되니까 어머 선생님 비켜주세요. 5분의 5가 되니까 요 값이 계산하시면 1이 된다.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다만 성의 있게 기억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선분 AB의 중점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중점 사실은 공식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언급 안 했어요. 중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마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A와 B의 딱 중간을 나타내는 말일 거야 얘들아. 중간, 딱 중간.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딱 중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의 딱 중간이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금 1대1로 내분하는 거예요. 괜찮겠니? 딱 중간이니까 1대1 또는 2대2, 3대3, 4대4로 내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4를 이 두 점을 1대1로 내분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둘이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더하고 이렇게 둘이 더하고 x자로 곱해서 4 먼저 올라가고 마이너스 1 올라가고 2분의 3 이렇게 돼요. 괜찮지?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중점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공식으로 올라가서 공식 아래 나와 있던 내용을 이제 이게 중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거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중점이다. 두 점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라 그랬어? 1대1로 딱 반반이 되게 내분하는 거잖아요. 1대1로. 그러면 지금 m도 1이고요. n도 1이에요. 여기다 11 이렇게 넣으란 얘기야.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11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x2 더하기 x 이렇게 되거든. 아, 다시 순서 막 이렇게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얘기가 지금 표의 아래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중점 구하는 방법 앞으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중점 딱 가운데를 구할 때는 이 모양 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평균 구하는 거야. 딱 가운데가 어딘지 구하는 거야. 괜찮겠니?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중점 구하는 방법을 1대1로 내분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여기다가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앞으로는 중점을 구하실 때는 1대1로 내분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둘이 더해가지고 얼마로 나눈다? 2로 나눌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놨더니 문제 1번 아래쪽에 이제 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내분을 대략적으로 지금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냐면 115쪽. 바로 옆 페이지죠. 바로 옆 페이지로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내분과 외분. 자, 아까 우리 좀 전까지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은요, 얘들아. 수직선상에다가 두 점을 찍고 기억나세요? 수직선상에다가 두 점, 1차원 상에서 수직선상에다 두 점을 찍고 그 두 점을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직선에다 찍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에다가 찍는데 이제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수직선 위에다가 우리가 점을 찍을 때는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을 찍었어요. 응? 그런데 좌표 평면상에다가 우리가 점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삐뚤어. 자, 좌표 평면상에다가 우리가 점을 찍는다. 그럼 여기가 0이고야 일단 여기에 좌표가 0,0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좌표도 더 이상 1이 아니야. 1,0이야. 2,0, 3,0 그래서 임의의 한 점을 찍으면 이것은 A, B가 됩니다. 아,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그 숫자가 하나가 아니고 1차원 수직선상에서는 하나잖아요. 0이다, 1이다, 2다, 3 이렇게 가는데 좌표 평면상에서는 순서상으로 얘가 표현이 되네. 맞니? 이거 좌표로 표현이 되네.
그 x의 좌표와 y의 좌표 두 개가 다 중요한 상황이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요걸 확대해가지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아까와 다른 점 말씀드렸어요. 점의 좌표를 표시하는 숫자가 두 개다. 두 개다. 그치? X좌표와 Y좌표. 그래서 지금 보시면 A라는 점이 여기 찍혀져 있는데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다. 괜찮지?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여하튼 선분은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아이고, 실제로 그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이걸 쭉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우리 약간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면 볼 수는 있잖아요. 본 상태에서 얘를 이제 몇 대 몇으로 내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내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추측해가지고 할 거예요.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자, 한번 볼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 하고요. 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점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땡땡땡땡 해가지고 X좌표를 정확하게 여기다 표시를 했네. 이 X1이라는 게 A라는 점의 X좌표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표시한 거야. 괜찮아? 이번에는 옆으로 땡땡땡땡 해가지고 Y1을 여기다가 썼네. Y1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점의 Y좌표예요. 이 점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점에서도 땡땡땡땡 해서 X좌표를 내립니다. X좌표, X2 여기 있어요. 그리고 Y좌표 Y2를 땡땡땡땡 해가지고 Y축에다 표시를 했단 말이야.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제가 선분을 이렇게 그었는데요. A, B를 연결하는 선분을 그었는데 얘를 직각삼각형의 빗변처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려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조선을 하나 더 그었어. M 대 N으로 얘네가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보조선을 그었어요. 자, 주어진 그림 외에 제가 보조선을 몇 개를 더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우리가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많이 봤어. 중학교 때 많이 봤다고.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자,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얘 대 얘가 감 잡히니 요게 만약에 3대 2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이쪽도 당연히 3대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리고 이쪽도 3대 2가 될 수밖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3대 2라고 하잖아요. 3대 2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전체는 5인 거지. 맞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전체는 5가 돼요. 그럼 이 조그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닮은 비가 3대 5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도 3대 5가 돼요. 3대 5가 돼. 맞아? 그럼 여기가 3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자르면 여기는 2라는 거지. 아, 그렇구나. 감이 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3대 5니까 이 부분도 3대 5가 돼요. 그 여기가 3이고 전체가 5라면 여기는 당연히 2가 되는 거지.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2차원상에서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3대 2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좌표 평면 위의 좌표이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도 중요하고 Y좌표도 중요하다는 거야. 두 개를 다 구해야 돼. 너무 복잡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닮음비 떠올려 보시면 결국은 이 X좌표들끼리 여기 X1이라 그랬죠 아까? 여기 X2라 그랬지? 요 X좌표들끼리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이 점이 바로 얘의 X좌표가 될 거라는 거거든. 또 마찬가지로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를 연결하는 이 선분이죠. 이 선분을 3대 2로 내분한 점이 바로 P의 Y좌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X나 Y가 상호간에 막 관여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차원상에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내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X는 X끼리
y는 y끼리 가져다 내분하시면 된다고요. x끼리 y끼리 내분하시면 된다. 아직 내분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삼각형의 닮음으로 표현을 해드려 봤거든요. 자, 3대2로 내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x좌표끼리 가져다 3대2로 내분. 이게 이 점의 x좌표다. 자, 한 번 더. y좌표끼리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요 두 개의 점을 연결한 요 3분이 있잖아요. 얘를 3대2로 내분해. 그럼 그것이 바로 요 점의 y좌표가 될 것이다.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내분하시면 된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지금 내분, 외분 두 개를 교과서에선 계속 세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요 내분을 먼저 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내분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해볼게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예제가 하나 나와요. 두 점에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3이랑 5,6 얘네를 내분하라고? x끼리 1번 x끼리 x좌표만 내분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5를 가져다가 보이시죠? 요런 것들 x좌표 두 개만 가져다가 2대1로 내분하시는 거예요. 아까 내분할 때는 더한다 그랬어. 순차적으로 더한다 그랬어. 그래서 x좌표는 둘이 더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시는데 웬만하면 2를 먼저 가져다가 더하세요. 2, 50 더하기 요렇게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 3분의 9 해가지고 x좌표가 3이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번에는 y좌표를 가져다가 y좌표 어떤 것들이 있냐면 3이랑 6이 있거든요. 두 개 가져다가 내분하세요. 3이랑 6을 가져다가 2대1로 내분해라. 그럼 마찬가지로 둘이 더하는 거잖아. 2 더하기 1하고 2, 6이 12, 1, 3은 3 이렇게 하시라고요. 선생님 안 보여요. 그래요. 이렇게 옮길게요. 다시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2랑 6을 먼저 곱하고 나중에 외분 가서도 이제 공식의 형태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2 먼저 그 다음에 1 나중에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2, 6에 12 더하기 3 해가지고 3분의 15 하니까 5가 되더라. 그러면 x끼리 가져다 내분한 건 3이고 y끼리 가져다 내분한 건 5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의 좌표가 뭐냐면 3,5가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분차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문제 3번 1,2와 5,-2를 가지고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고 싶어. 1번 x좌표끼리 1과 5를 가져다가 아이고 너무 좁다. 1번 x좌표만 1과 5를 가져다가 1대3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자, 둘이 더해야 되지? 그 다음에 더한 거 1 먼저 m 먼저 5랑 곱하세요. 1 곱하기 5는 5고요. 3 곱하기 1은 3이에요. 4분의 8 하니까 약분하시면 2가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두 번째. 이번엔 y좌표를 구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y끼리 가져다가 2랑 마이너스 2죠. 두 개를 가져다가 2와 마이너스 1을 가져다가 1대3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y좌표가 1 더하기 3. 그 다음에 얘네 먼저 1과 마이너스 2 곱한 거 먼저 마이너스 2 더하기 6 이렇게 4분의 4 하게 되면 1 되죠. 그래서 우리 내분한 점의 좌표가 2,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x끼리 내분한 게 2고요. y끼리 내분한 게 1이란 말이야. 2,1 된다. 괜찮죠? 좋아요.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제가 내분만 배워도 내분 안에도 다른 공식이 두 개가 더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분만 그냥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내분점을 찾는 공식이 하나 나왔고요. m 더하기 n분의 mx2 nx 이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바로 아래쪽에 중점 구하는 좌표가 나왔어요. 중점 구하는 방법. 중점 딱 가운데
1대 1로 내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균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둘이 더해서 얼마로 나눈다? 2로 나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자, 교과서 114쪽에 문제 1번으로 다시 돌아갔다 오세요. 중점 구하는 방법 뭐였지?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누시면 중점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입니다. 무게중심. 자, 교과서 117쪽 가볼게요. 교과서 117쪽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이번에는 삼각형을 그리나 봐.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이제 다각형이 나와야 되죠.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것들을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게중심?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차치하고 일단 공식을 보시면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이 공식 봐봐.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봐봐. x1, x2, x3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막 연결돼가지고 막 영향을 주진 않나 봐. x끼리 다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얼마로 나누냐면 3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어렵니? 어렵지 않죠. 공식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y도 마찬가지로 y좌표끼리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느냐? 3으로 나누시면 돼요. 공식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의 특별 과제에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을 나는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돼요. 증명 과제입니다. 증명이라기보다는 유도인데요. 유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자체가 봐봐. 우리가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할 때 중학교 때 너무 정삼각형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삼각형이 있을 때 각 변에 중점을 찍어서 마주보는 꼭지점이랑 이렇게 연결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대략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점을 찍은 다음에 꼭지점이랑 연결. 중점을 찍은 다음에 꼭지점이랑 연결. 그렇게 해가지고 세 점이 교차하는 요 점이 무게중심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교과서에서는 G라고 하고 있는데 무게중심이잖아. 요 아이디어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구해놨잖니? 그러면 각각의 무게중심들이요.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세 개의 변을 나눠요. 이거 중학교 때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면 기억이 나실 텐데 여기부터 이만큼의 길이랑 얘들아 여기부터 이만큼의 길이랑 몇 대 몇인지 알아? 한 번 더. 여기부터 요거랑 요거 짧은 거랑 몇 대 몇인지 아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얘네 지금 제가 색칠해 놨는데 요거 다 2대 1이에요. 2대 1입니다. 2대 1로 내분. 한 번 더. 우리 교과서에는 세 점의 좌표를 각각 x1, y1, x2, y2, x3, y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선분을 다 그릴 필요 없이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했느냐? B와 C의 중점을 찍어서 좌표 구할 수 있죠. 중점을 찍어. 중점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눠. 그쵸? 간략하게 써보면 여기가 지금 2분의 x2 마이너스 y2 컴마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여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2대 1이라 그랬잖아요. 요 점과 요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하시면 아까 그거 있죠? 3분의 얘네가 바로 나와. 난이도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분들은 꼭 이제 단정하게 딱딱딱 해가지고 개인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고 나는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2대1로 내분한다라는 개념 정확하게 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특별과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요것만 해보시면 되겠죠. 문제 4번 요런 식인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셋이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세 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세요. 0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 컴마 0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한 번 더. 얘는 그냥 암산으로 해볼게요. x끼리 다 더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래서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 3으로 나눠야 되니까. 컴마. 자, 이번에는 y끼리 더해보겠습니다. 1, 4, 5 다 더하시면 0 되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그냥 0인 거야. 무게중심의 좌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다. 괜찮겠지? 그래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 하나, 수직선상에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 구하는 방법, 중점 구하는 방법,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중점이나 무게중심도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내분점 구하는 방법 있죠. m 더하기 n, mx2, nx 요걸 알고 계시면 내일 외분도 이해하시긴 어렵지 않고요. 외분점 구하는 공식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과서 118쪽으로 가시면 문제가 꽤 이제 나오는데요. 2, 3, 4번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자. 개념 넓히기. 요거 한번 해볼게. 2번. 지금 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네요. 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B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4번. 세 점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얼추 주어져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A, B 구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쉽지 않구나. 그 다음에 121쪽으로 가셔가지고 어디 보자.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가능하신 분들만 11번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3개 정도 11번 그 다음에 아까 소단원의 몇 번이었죠? 2번, 4번 2개 해보시고 특히 요거 2개는 풀이가 되셨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이거는 단톡으로 보내야 되겠지? 모르는 친구들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무게중심의 공식 유도하는 방법, 그거는 가능하신 분들만 2대1로 내분한다는 아이디어 사용해가지고 해보시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분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험 범위는 직선의 방정식까지가 될 것 같아요. 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까지로 시험 범위가 변경되면 바로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